네,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취재한 내용들 속속히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어떠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민수 패치가 오늘 들고 와주신 테마부터 공개해 주시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좀 험한 데 다녀왔습니다. 험한 곳이요. 네, 그렇다면 뭐 건설 현장이나 막 기계들이 많은 곳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네, 잘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건설기계 관련된 쪽 오늘도 주가가 강하고 변화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설 기계가 꿈틀꿈틀거리는 이 와중에 다녀오셔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포인트를 첫 번째부터 좀 잡아보도록 하죠. 지금 구간에서 많이 소외됐다가 레벨업을 바라보는 첫 번째 근거는 어디에서 찾으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성격이 약간 조금 바뀌고 있죠. 네. 네, 그동안에 강했던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성장주들이 막 달려가다가 약간 좀 이만하면 됐다, 좀 쉬자라고 했더니 그 바톤을 어디서 봤느냐. 물론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는 조정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기 민감주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통 철강주, 물론 포스코홀딩스는 그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밖에 화학주 오늘 자리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좀 반등하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건설이라든가 전력기기 이런 쪽 보면은 대부분 저희가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의 성격들이 강하죠. 그런 쪽의 한 축으로 건설기계도 같이 움직였다라고 바라보는 게 가장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하나 어제 나왔던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구리가 다시 움직입니다. 한 저희가 알고 있는 4달러 네, 여기서 지지를 하더니 다시 움직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글로벌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확신들이 중국에서 뭔가 조금 더 변화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쪽을 보게 되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와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쪽은 그래도 건설기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 부동산 부양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실질적인 건설기계 판매는 아직까지 좀 위축이 돼 있는데 이게 좀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하나의 축으로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 신호가 감지가 되고 있고 네. 더 쓰일 곳이 많아진다라는 관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포인트를 좀 들어보고 또 질문을 가보죠. 네. 어떤 쪽에서 보실까요? 최근에 뭐 테마 성격으로 움직인 걸 바라본다면은 재건 이슈를 꼽을 수가 있는데 새롭게 이슈화된 측면은 없거든요. 이쪽에 대해서도 연결고리 계속 저희 지어야 될까요? 네, 이쪽은 위험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들린 얘기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그냥 정리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나느냐 뭐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근데 아직 끝날 기미는 안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러시아에서 민병대 소속의 어떤 유명한 그쪽에 대한 소속이겠죠.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는 민병대 사령관은 전쟁 앞으로 2년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다음 주 21일 날 가게 되면 푸틴의 연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1주년을 맞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재건 관련된 쪽에 이슈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재건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돈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아직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충분한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투입되는데 아마 비용을 각출해서 걷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는 각출한 만큼 거기에 대한 약간 할당 개념으로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은 좀 자금이 유입이 되는 과정들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또 그냥 자금을 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업을 한다. 이거는 또 국제 논리에 안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약간 그냥 테마주 정도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하지만 이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생했던 튀르키예 네. 관련돼서 지진으로 인해서 경제 손실이 상당히 크죠. 시리아까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약 경제 손실 107조 원 가까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급한 거부터 이제 도로 뭐 인프라 이런 거부터 어떤 보고가 나와야 되겠죠. 그쪽에서 월드뱅크에서 지원을 한 게 급하게 한 18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럼 이런 쪽은 조금 더 모멘텀은 자금이 이제 집행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인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가 더 낫지 않나라는 쪽에서 동향들 특히 그렇게 되면은 뭐 당장 건설기계가 우리나라께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또 관련된 부품들은 영향을 끼치겠죠.
소모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부품이란 단어를 사용해 주셔서 튀르키예 지진 피해로 뭐 철강 국내에 훈풍이 네. 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저희 투자 전략으로 지금 활용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이제 철강 가격을 자극하다 보니까 철강주의 여파가 미치겠죠. 네. 근데 직접적인 튀르키예에서 생산하는 철강이 품질 자체가 그렇게 좋은 품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대제철이나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는 거와는 등급이 다릅니다. 아, 그래서 등급이 또 있군요. 네, 그래서 직접적인 뭐 그거를 소화했던 어떤 수요처들은 그 정도의 레벨을 생각했기 때문에 더 고급 강제가 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대로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뭔가가 알겠습니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취재 파일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수급의 이동 그리고 재건에 대한 모멘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나 네. 더 꼽아볼까요? 어느 지점에서 저희는 여기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와 함께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네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캐터필라의 실적을 보게 되면 잘 나옵니다. 캐터필라 주가 상당히 좋았었죠. 왜 우리 건설기계는 저만큼 못 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때 보면은 캐터필라가 실적을 좋게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네. 쪽이었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듯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 한 2조 2천억 달러, 달러입니다. 그냥 2조 원이 아니고요. 달러로. 네, 이 정도가 10년 동안 투입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여기저기서 뭐 도로, 다리, 뭐 교량, 철도 뭐 다 이렇게 보수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이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본다라고 했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난 하반기 때 나왔던 현대건설기계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건설기계 종목들이 과거에는 중국 쪽에서 많이 매출이 집중됐었는데 이 부분이 북미 쪽이나 아니면 또 지역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만큼 북미 쪽에 대한 기회나 아니면은 또 그밖에 요즘에 에너지 투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네. 또 원자재 가격들이 또 원자재가 귀해지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그에 따른 광산 투자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의존했던 중국 쪽이 오히려 다변화가 돼서 기대감이 높았다라는 쪽인데 그러면 기대감이 없었던 중국마저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마이너스는 아니겠다. 네.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건설기계 움직임들을 잘 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쪽의 리오프닝 이야기를 해주셨으면은 양회 3월에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무언가 발표될 그 시점을 노리고 있으신 걸까요? 네, 그것도 이제 미리 주가는 약간 선반영하는 경향들이 좀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지금 움직이는 단계도 같이 나온다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그때 돼서 저희가 얘기하듯이 아마 시진핑 주석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부동산 관련된 중국의 어떤 좀 동력들이 많이 꺼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런 쪽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는 단서나 정책들을 좀 보여줘야 그 다음에 나오는 지표들이 확인되면서 또 움직이는 건 또 저희가 체크해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지금은 현재는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는 정도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돈의 흐름과 함께 지금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시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단서들을 저희 다 총괄해서 마감 이후에 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는 이어가 볼 거고요. 저희 일단 문을 닫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17일장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거래소 쪽에서는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만 수급적으로 좀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관 주도의 매도세가 촉발되는 현재 시점, 코스피가 장중 고점보다는 저점에 붙잡혀서 지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장중 저점에 좀 임박한 모습인데요. 775선이 오늘 장중 저점인데 그 부근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예, 코스닥 시작에서는 양대 지수 좀 하락폭 깊은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마감하고 이야기 좀 더 해드리죠. 2월 17일장 문을 이렇게 닫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퐁당퐁당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일주일이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이어져 오면서 뉴스가 나왔을 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그래도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했던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트리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로 크게 뻗어나가지는 못했는데요. 주 초반에 강했던 2차 전지가 다소 쉬어가는 금요일 오후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총괄 평가, 금요일 어떻게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힌트들도 가득 지금부터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지수는 하락권에서 장중 내내 움직였고요. 결국 장중 고점보다는 저점에 가깝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2450선 근방에서 코스닥은 1% 넘게 내리면서 775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장중 저점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코스피 시작에서 외국인은 사자세를 보였습니다만 장중에 800억 원까지 매수 강도가 늘어났다가 조금은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을 보셔야겠고요. 오늘은 운송 장비 좀 많이 사는 모습 나타났고 금융업종도 다시 한번 외국인 쪽에 샀다라는 점 특징입니다. 기관은 오늘 장중 내내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였고요. 그리고 3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였다는 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이어서 볼게요. 자,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 오늘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기관 내부적으로 봤을 땐 연기금이 계속해서 팔자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으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 시작에서는 개인만이 사자 주체로 오늘 활약해줬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포인트 외국인의 포지션과 함께 환율 시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을 텐데요. 장중에 올 들어서 처음으로 1,300원 위에서의 흐름까지 터치가 됐고요. 그리고도 계속해서 급등 랠리에 대한 경고등은 켜져 있다라는 점 염두에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14원가량 뛰면서 1,299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목들의 향방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외국인이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는 매수세를 이어나간 오늘 하루였습니다. 다만 시세는 하락권에 머무는 모습이었고요. 막판에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진 쪽은 삼성전자, 오후장에 그래도 낙폭이 줄인 쪽은 SK하이닉스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시죠. 자, 오늘 금융주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오후 1시 기점으로 2% 정도의 상승 흐름을 그리면서 오늘 5거래일 만에 조금은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오는 듯 했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금융지주만이 가장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는 됩니다. 하나금융지주 4%대 하락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빠지면서 장중 저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경우 또 한 번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주 초반에도 리튬과 묶이면서 강한 모습이 보였죠. 철강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연출되는 가운데 오늘도 1.52%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특징이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플랫폼주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네이버가 조금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 2%대 하락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오후는 항상 좀 고민이 되기는 한데요. 자, 오늘 이러한 외국인의 수급적인 포지션 그리고 환율 어떻게 저희가 전략으로 활용해야 봐야 될지 올장 평가 함께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 오늘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정리는 기분 나쁩니다. 이게 한마디입니다. 속상하죠. 맞아요. 네, 좀 기관들은 왜 이렇게 주식을 팔아 제낄까요? 이게 가장 큰 단서 같고요. 근데 지금 벌써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는데 일단 지금 지표로 보게 되면 환율 좀 불안하죠. 다시 이제 1,300원대를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또 하나 이제 금리도 다시 올라가는 기조다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불안감들이 시장에 계속 또 반영이 되는 과정 같고요. 게다가 이제 오늘은 또 그동안 강했던 코스닥에 대한 수급들이 2차 전지 쪽에 차익 매물이 집중되다 보니까 좀 부진했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밖에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뭐 히토류 관련주, 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영향 끼치는 종목은 없는데 그냥 움직이는 또 대표적인 심리적인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말씀드렸던 철강 쪽에 특히 개인적으로는 강관 쪽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밖에 건설기계 오늘도 폐배터리 쪽에서 좀 신선한 종목이죠. IS동서 같은 경우가 강하게 움직였고 은행주도 강세를 보이는데 은행주 강세는 일단 단기 낙폭 과대 때문에 움직인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이 오늘 가격대가 좀 중기 저항권이다라는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오늘 미국 시장 옵션 만기일이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휴장입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은 눈길을 좀 가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지금 시장에서 만만하게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모멘텀은 좀 없다란 쪽에서 어떤 여력은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거기다 흔들릴 때마다 종목만 보자 이렇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일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포착주를 질문드리기 전에 AS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 SM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해볼게요. 지난주의 상황과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혹시나 대표님이 추천하신 이후로 12만 원까지 갖고 있었다가 조금 더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셨을 것 같기 때문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만 원대에서 추천을 했었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죠. 근데 12만 원 뚫고 지금 13만 원입니다. 자, 여기 시세의 연속성에서 오늘장 쉬어가기인지 요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AS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지금은 그냥 그렇게 봐야 되겠죠. 돈 싸움이다. 네, 그러니까 인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줄다리기 쪽에서의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처분 소송 결과나 추가적인 일단 하이브 쪽에서는 이거를 12만 원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카카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공개 매수가를 더 올리는지 여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들 ISM에 대한 변화 또 특히 이제 카카오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하이브가 어떻게 그 다음에 또 공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 주 안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개 매수가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야 지분 확보가 좋다라고 네. 보게 되면 혹시 지금 SM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난 이거는 한번 끝까지 가보겠어라고 하는 정도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17만 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공개 매수 가격이 나오기 전에 대표님께 12 이야기해 주셨는데 17까지 그러니까 한번 뉴스에 따라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 오늘 건설 기계에 대해서 취재 파일 들어보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포착주 꼽아보도록 하죠. 결국 종목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셔서요. 건설 기계 요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오늘 꼽아주셨을지 공개해 주시죠. 네, 원래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맞습니다. 네. 계속 그쪽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방산 쪽이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단 보유자 영역인 것 같고요. 그러면 대체할 만한 종목 대창단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굴삭기 불도저 밑에 들어가는 이 하부주행체 쪽에 네네. 무한궤도라고 그러죠. 거기 들어가는 링크 로라슈. 네. 자세히는 그냥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어렵네요. 영어로 되어 있으면 더 어렵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이런 부품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굳이 어떤 건설기계가 판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는 부품들을 계속 공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요가 계속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잘 보다 보니까 이 회사는 내부자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경영진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회사 좋다는 거에 대한 반증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쪽이고 작년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약 한 69% 늘어난 숫자고요. 그리고 올해도 확장세 이어가서 계속 최대 실적 이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시총이 2,200억입니다. 쌉니다. 그런 쪽에서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강하게 탄력받는 종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서히 모아가게 되면 적어도 전고점대 이상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목표가는 10,000원 정도로 직전 고점대가 9,790원인데 이 정도는 터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6,7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 기계 섹터에서 취재된 내용들 종합해서 지금 포착주로 꼽아주신 종목이 대창단조입니다. 자, 목표 10,000원까지 제시해 주셨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커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역시 종목에서 다음 주도 힌트를 찾으시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해서 주말 동안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레몬인서치 김윤수 대표와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